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review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chilling. 오늘 이 영상은 리액션 비디오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러버의 허슬랭 올데이 리액션 비디오에 대한 후폭풍이 좀 있더라고요. 댓글이 저를 비난 혹은 비판하는 댓글로, 물론 댓글들 중에는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전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제 말이 맞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신 또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 분도 계셨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허슬랭 올데이가 덴젤 커리의 Still in the Paint를 카피했다는 제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곡을 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카피라는 얘기를 얘기한 순간 아마 그의 팬분들이신 것 같은데, 뭐 여러가지 비난 혹은 비판의 글들이 있었어요. 좀 심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 힙합이나 신경을 써라 뭐 부터 해서 네가 참견할 바가 아니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한국 힙합의 뭐 문제점을 이제 반대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런 얘기들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데미지가 있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굉장히 바빠서 그런 저를 막 저의 개인적인 비난을 하는 그런 욕을 하는 댓글에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시간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멍청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뭔가 제가 그래도 왜 카피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허슬랭 올데이가 덴젤 커리 Still in the Paint의 왜 카피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제 나름대로 영상을 통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본 같은 거 쓰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목차 같은 거는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비판을 하는 그 글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들으면, 이 곡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허슬랭 올데이가 샘플링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허슬랭 올데이와 덴젤 커리의 Still in the Paint가 아닌 덴젤 커리의 Still in the Paint의 원곡 샘플링으로 사용된 원곡 와카 플라카 플레임의 Hard in the Paint가 허슬랭 올데이는 그 곡에 영감을 받아서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라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두 번째는 허슬랭 올데이는 덴젤 커리의 Still in the Paint의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라고 하는 저한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샘플링의 의미를 모른다고 놀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샘플링을 모를까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허슬랭 올데이는 와카 플라카 플레임의 Hard in the Paint의 영감을 받아서 나온 곡일까요? 전주를 들으면 시점상으로 보면 허슬랭 올데이와 누구의 곡이 유사한지는 바로 답이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Hard in the Paint와 허슬랭 올데이의 관계성은 전 크게 없다고 봐요. 허슬랭 올데이와 Still in the Paint가 관계성이 있는 거지. 인트로를 한번 들어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러면 Still in the Paint의 전주를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Hard in the Paint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어떠신가요? 아무리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 세 곡 중에서 무엇의 유사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허슬랭 올데이와 Still in the Paint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부 맞다고요 칠게요. 그러면 허슬랭 올데이는 Still in the Paint든 Hard in the Paint의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라고 가정하고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막이 보이십니까? 제가 베트남어는 잘 몰라도 대충 뭔지는 알아요.
이 곡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표기가 이렇게 나오는 자막이거든요. 샘플링을 했다면 샘플 클리어는 했나요? 제가 샘플 클리어를 이 곡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보통 샘플 클리어를 했다면 방송에 나갈 때 자막에 저작자의 오리지널 라이터의 이름도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드 인 더 페인트를 만든 뭐 와카 플라카 플레이, 렉스 루거라든가 아니면 덴젤 커리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샘플링으로 만든 곡이라면 원작자한테 정당한 비용을 주고 샘플 클리어를 한 건가요? 이 자막을 보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샘플 클리어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샘플 클리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의심은 든다는 거예요. 미국도 아무리 힙합 음악에 샘플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작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버려지는 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디의 I'll Be Missing You는 원곡이 스팅의 곡이죠. 하지만 디디가 I'll Be Missing You를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팅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팅에게 매일 몇만 달러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스팅이 그 돈을 받고 있죠.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난 좀 이상한 게 샘플 클리어를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베이스라인, 드럼, 멜로디 잘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압니다. 잘 들어보는데 곡의 전개 방식이 참 비슷한데 똑같은 드럼, 똑같은 베이스라인, 똑같은 멜로디는 아니고 조금씩 바꿉니다. 원곡과 매우 유사한,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질감의 비트, 베이스라인, 멜로디를 바꿉니다. 심지어 반복되는 룹은 한두 개의 멜로디를 스틸 인 더 페인트랑 다르게 바꾸죠.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음악도 뭐 나라마다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표절에 대한 논란에서 여러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카피라는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룹이 잘 들어보면 똑같지 않고 잘 들어보면 베이스라인도 다르고 잘 들어보면 스네어 드럼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달 전에 나왔던 스틸 인 더 페인트가 있고 한 달 뒤에 나왔던 허슬랭 올데이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들었을 때 매우 유사하다는 의심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 것 같으면요 여러분, 음악 만드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힙합 히트곡들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켄드릭 라마의 Not Like Us 같은 거 리듬 그대로 가져다가 비트도 가져다가 비슷한 질감의 약간만 스네어 드럼 바꾸고 베이스 바꾸고 반복되는 룹 한두 개 멜로디만 살짝 바꾸고 그럴 것 같으면 Not Like Us라는 의심은 받을지언정 또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졌네요. 드레이크의 핫라인 블링이 있다고 칩시다. 그 엄청난 히트곡이잖아요. 룸만 몇 개 바꿔, 비트도 살짝 바꿔. 근데 딱 들어봤을 때 카피는 의심되는데 뭐라 따질 수는 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음악이고 이게 무슨 예술입니까? 왜 그러면 서로 아티스트들이 서로의 스타일에 겹치지 않기 위해서 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쫓는 건데요? 그러면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서 쫓는 아티스트들은 바보입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억지 같아서 저는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대세로 떠오르고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팬들, 추종자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지지하는 경향도 세지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반대적인 의견을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의 오류 아닐까요? 분명히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베트남 구독자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의 적인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건강한 논쟁을 하고 싶지 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넌 멍청하고 어리석은 녀석이다, 넌 힙합을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다. 근데 전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힙합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한국 힙합에서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원곡이 생각날 정도인데 샘플링은 아니야. 근데 몇 개의 음절을 바꾸고 매우 유사한 비트를
사용해서 어떤 곡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원곡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 아티스트를 비난했어요. 그 아티스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한테는 개인적으로 손해라고 느끼니까. 전 이거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러버의 무대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샘플링은 어떤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들어드려야 될까요? 보셨습니까? 레슬램월드가 파워글라이드라는 곡을 발표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히트한 곡이고, 전 원곡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3-6 마피아의 사이드 투 사이드를 샘플링 했잖아요. 심지어 마이크 웨어 메이릿이 파워글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의 원작자인 3-6 마피아의 프론트맨인 주스 제이 형님이 피처링까지 해요. 원작자가 직접 등장을 합니다. 비슷한 멜로디를 사용했지만 마이크 웨어 메이릿은 요즘 방식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러니 사이드 투 사이드와 파워글라이드는 같은 곡입니까? 다른 곡입니까? 전 다른 곡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다른 곡이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들어보죠. 이 곡은 디디의 I Need a Girl featuring Usher를 샘플링해서 만든 곡입니다. 히트메이커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죠. 제가 좋아하는데 I Need a Girl의 멜로디 룹을 피치를 올려서 좀 댄서블한 바이브로 비트를 만들었죠. 같은 곡입니까? 다른 곡입니까? 샘플링으로 만들어졌지만 전 엄연히 다른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허슬랭 올데이와 스틸 인 더 페인트는 뭡니까? 교묘한 작법이라고 생각해요. 교묘하게 만든 작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는 샘플링은 이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샘플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제가 어리석고 모자란가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너무 과대 해석을 해서 제가 베트남 힙합을 마치 모욕하는 것처럼 인지하고 저의 개인 SNS에다가 DM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대 해석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전 베트남 힙합을 좋아하고, 제가 베트남 힙합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만든 제 채널에 수백 개의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는 뭐가 됩니까? 그것도 사랑인데 제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추측이나 논리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논란을 답변하는 영상이고, 더 이상 이 영상에 추가적인 영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어떻게 비난하신 듯 제 의견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